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실거주는 여자입니다. 전체적인 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 각종 안내사항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따로 찍게 됐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의사항을 살펴볼 건데 이건 다른 학교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중에서 다른 학교와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짚어서 그 부분만 살펴볼 거고요. 평가 요소랑 평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라서 이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장학금도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다른 학교랑 동일한 부분입니다. 공인학력 성적 쓸 수 없고요. 교회 수상 실적, 당연히 교과에 관련한 경우 당연히 쓸 수 없고 0점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시고, 또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출신고교랑 부모,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다 쓸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 자녀분도 받고 병원장 자녀분도 있었고 장관 자녀도 있었고 했지만 절대로 못 씁니다. 못 쓰고요. 그런 것으로 인한 부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걸러내게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쓰고 싶어 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안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공교육의 취지를 꼭 따라주실 필요가 있겠죠. 논문과 학회지의 등재는 쓸 수 없고, 도서 출가 쓸 수 없고, 발명 특허 관련 내용 쓸 수 없고,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 시험 등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성명은 예전에는 아예 기재할 수 있다 없다가 불명확했는데 이번에 지원자 성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실수라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저런 가이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페이지가 좀 구린 것 같아요. 연세대답지 않다. 연세대는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이 디자인은 제가 정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 이건 학전 발인이고요. 그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유의하셔서 접근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학업 능력은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스스로에게 각각의 질문을 던져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다 한 번씩 써보는 거죠.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자소서로서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 훨씬 좋을 거다.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 있는 학업 능력과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있는 이 각각의 질문들을 전부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전공과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왜 이것의 가격은 이렇게 형성될까? 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장애인들이 취업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토대를 가지고 조사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경영의 전체의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로 분류하는 학설이라던가 여러 학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기업에서 말하는 이윤 추구가 단순히 돈에 있지 않고 여기에 이유는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회적 기업을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어떤 관심이 대학에서 훨씬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그래도 다 이해되시죠?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자평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봤는데 최근에 장하준 씨가 그 공직을 맡게 되면서 어떤 불합리함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반인들이 좀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독서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면접 연습이 될 것이고요. 말로 한 걸 타이핑해서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답변 내용이 정말 좋은가를 계속적으로 자평해 본다면
여기서 자평은 자기평가를 의미합니다. 자평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면접, 좋은 자소서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하나 저는 이거 인쇄해서 우리 면접 교재로 쓸 거예요. 이거 인쇄해서 이 질문 하나하나 다 학생들한테 물어봐 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냥 답변한다.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도 자기의 경험이 잘 녹아낼 수 있도록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요. 2차 면접에서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한 자기주도성과 창의력 해결 능력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활동 후 수영은 한 번만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서 일반 면접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활기록과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얘기하는데 언더우드 국제대학 모집단위는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가 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문 기반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활동 우수형도 절대 면접이 수월하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형의 면접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으로 제시문을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한다. 여기서의 교양인은 교양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문을 기반으로 본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제시문은 당연히 영어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이잖아요. 국제형은 뭐라 그랬죠? 외국어 학생들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지원자가 원할 경우 영어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산점은 없다고 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면접평가 일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월 15일에 보는데 너무 11월 15일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건 이제 대상자 발표예요. 이날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수능 다음 날에 너는 면접 대상자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 면접평가는 이제 날짜가 한 8일 후인 11월 23일에 진행이 되게 되네요. 기획균형 같은 경우도 15일에 발표는 다 동일하게 해주는데 면접평가일이 아마 좀 그런 모든 인원을 모든 전형을 하루에 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면접으로 돼 있지만 제시문이 있냐 없냐를 이 페이지를 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문학인재 일반 면접,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바탕으로 전공 특기자로서 역량 확인하는 특기 역량 확인 면접이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인재는 심층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어문학인재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시문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제시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지원했다면 중국어로 또 유창성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준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과학인재는 제가 매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차마 일반 면접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심층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질문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쉽다는 학생도 봤는데 쉽다는 학생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그 학생은 그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국제인지인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하죠. 국제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언더우드 학부는 그냥 영어 면접이고 아시아학, 융합사회과학부, 과학공학부 이쪽 이 세 가지는 한국어 면접과 영어 면접을 양쪽 다 보는데 한국어 면접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한국어로 하고 ISE 면접은 그 제시문을 수학과학적으로 푸는데 이게 단순히 수학이다 과학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약간 종합형의 문제예요. 수학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통계도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풀 수는 있는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한국어 면접을 본 다음에 영어로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올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이제 면접 대본 만들어서 영어로 다 암기해서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대상자 발표일과 면접 평가일 약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거의 대상자 발표 난 이후에는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애매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때는 그냥 면접에는 아예 올인을 하시고 끝난 다음 날부터 수능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연세대만한 학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평가예요. 그래서 지원자 이름과 수험번호를 전부 다 블라인드하고요. 교복도 입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교복 착용이 전체적으로 다 금지된 추세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복 착용 되는데 한 50%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전체 학교에서 전부 다 교복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자사고 애들 굉장히 때려 맞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상상고 관련해서도 영상 올라갔는데 상상고나 안산 동산고 지금 그 재지정을 안 해줘서 자사고로서 폐지될 위기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자소서 서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이번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